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세안게임이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1등은 안 했지만 3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북한도 군메달 한 10개 정도를 따면서 그래도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 뒷말이 무성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급한 것이 이 북한의 아세안게임의 그 뒷말보다 또 아세안게임에 파견하게 됐던 그 내용보다도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즉 테러죠. 테러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마한 단체가 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맹폭격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5,000발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 5,000발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미국과 이 나토를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란이 강력한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이스라엘인데요. 이쪽 지구가 지금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레바논이죠. 이게 이스라엘인데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요 조그만 요 한 개 구역만도만 되는 여기가 가자 지구이고 여기에 하마스라는 저항단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붉은색 점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약 5,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모든 인공위성을 비롯한 정찰 자산이 집중 감시할 뿐만 아니라 CIA 못지않은 최대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모사드가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다로 공중으로 전격 속화처럼 불의의 300명의 특수부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영토를 덮쳤고 거기에 있던 군인들과 경찰들을 사살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납치해서 가자지구로 인질로 끌어갔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을 방어하는데 아이언돔을 가져와야 된다고 얼마나 여론이 들끓었습니까? 미국의 최첨단 여격 시스템인 그 아이언돔 방어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우리의 사드 기지 겨우 2개, 3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 포대에 4발, 12발을 장착한다고 해도 36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언돔은 촘촘히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돔 형태로 어떤 포탄이든 미사일을 들어오지 못하고 자랑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아이언 미사일 방어체계인데 이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뚫려서 5,000발이 다 떨어졌으니 요격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이런 허접한 비행기가 아닌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기습으로 공중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고 인질들을 끌어가고 군인들을 사살하고 경찰들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사드는 도대체 뭘 했고 CIA는 그렇게 정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찰 능력도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CIA는 술 먹고 자고 있었을까요? 최대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모사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그마한 가자지구에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준비를 하는데 깜깜무소식이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인질로 끌려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이스라엘 정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오죽했으면 이스라엘판 9.11 테러라고 온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3차 중동전쟁은 불보듯 명백해졌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박격포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하마스는 5,000발을 발사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2,500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아이언돔이라는 최신의 방공망 체계를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용지멸이 됐다는 것은 이걸 정말 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육지와 바다와 해상, 공중으로 불의의 특수부대원들까지 약 300명을 이스라엘에 침투시켜서 군인들을 사살하고 경찰 사살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끌고 간 이 하마스 대범하기 굳이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법을 고친다는 이 네타냐후 총리의 그 발표 때문에 내분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그 국민들이 약 한 70%가 들고 일어나서 네타냐후 총리를 탄핵하고 광범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둘로 양분된 것이 아니라 내부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혼란을 겪었던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법을 무력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 틈을 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 분란이 심하고 안보가 불안해지면 이런 틈을 타서 이런 하마스와 같은 테러단체, 저항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했듯이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완전히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480km의 전선이 펼쳐져 있는 북한에서 우리 쪽에다 대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수천 수만 발을 동시에 발사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여겨간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둘러 완전히 양분돼서 여야가, 보수와 이 좌파가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한미일 동맹이 완벽하게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부가 이렇게 오수선하고 내부가 둘러 분열돼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오수선한 상황을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방위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북한이 계속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좌파 단체들, 종북 단체들에게 사주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수방관할 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경각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 공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신원식 국방장관을 임명했죠. 신원식 국방장관은 전선에 나가 휴전선 부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웅징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쪽에 수만 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쏜 다음에 웅징할 것이 아니라 도발 징후만 보여도 웅징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초토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토화된 다음에 북한을 웅징한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발 징후가 보이면 가차없이 북한을 웅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 거대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이돔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패러글라이더와 같은 호접한 것을 타고 이스라엘 영토에 침투하는 걸 보면서 수백 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패러글라이더가 아닌 활공할 수 있는 아이언2라고 하는 AN2, 이런 비행기를 타고 활공해서 수천 명이 한국으로 낙하하게 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스라엘 꼴 당한다는 것 결코 우리 국방부도,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당도 괴뢰 야당이라고 합니다. 괴뢰 여야는 이렇게 지금 비방중상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야당이라고 살려둘까요? 결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몽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충고합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은 지금 완벽한 전쟁 준비를 끝내고 이제 우리를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